우리 이제 뭘 할 거냐? 제가 지금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메모리가 있는데, 그럼 이 메모리에 저희는 이 값을 저장할 거거든요. 값을 저장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주소. 뭐 주소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소를 저장하는 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럼 또 뭘 저장할 수 있냐면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고 실수를 저장할 수 있고 문자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왜 구분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을 저장하고 싶어. 1000 저장하고 싶은데 제가 컴퓨터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너 1000 저장해라 말하면은 컴퓨터는 그냥 저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는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예요. 논리적인 친구. 우리가 뭔가 정해놓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메모리 칸이 많죠. 이 메모리 이렇게 칸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1000을 저장했어요. 1000을 저장했는데 어쩔 때는 1바이트에 저장하고 어쩔 때는 2바이트에 저장하고 어쩔 때는 3바이트에 저장하고 어쩔 때는 뭐 4바이트에 저장했어요. 그러면 내가 읽을 때 도대체 이 정수는 몇 바이트에 저장되는지 모르죠. 똑같은 정수인데도 1000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1000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1000억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바이트를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수 우리가 몇 바이트 쓸지 정해놓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거는 한 마이너스 21억 정도에서 21억 정도를 자주 사용하니까 이만큼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를 사용하자. 그 얘의 이름을 그리고 int라고 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int는 총 몇 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냐면은 사실은 4 곱하기 2의 8승계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2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뭐 정수를 저장하는 것도 정수를 뭐 4바이트에만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긴 정수 저장하고 싶어요. 그럼 좀 더 큰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그거를 저희는 뭐 롱이나 롱롱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롱롱이라고 정했어요. 컴퓨터 공학자들이 그렇게 정한 거야. 아시겠죠? 얘는 운영체제에 따라 다른데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4바이트를 사용하고 뭐 인터넷 똑같죠?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8바이트를 사용해요. 그리고 롱롱은 거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8바이트를 사용해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더 큰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정수는 인트형 자료형이 있고 롱이 있고 롱롱형 자료형이 있다. 이런 자료형들이 있는데 이 자료형들을 정한 이유는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 내가 컴퓨터한테 일관성을 주고 싶어요. 이거 읽을 때 내가 이 정수 읽을 때 4바이트만 읽어라, 8바이트만 읽어라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수는 플롯이 있고 더블이 있어요. 그리고 문자는 차형이 있어요. 차.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플롯은 보통 4바이트에서 8바이트를 사용하고 더블은 보통 8바이트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는 1바이트를 사용해요. 얘는 왜 1바이트일까? 얘가 1바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이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어는 굉장히 적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뭐 A, B, C, D 우리가 다 하고 소문자 다 하고 뭐 대문자 다 하고 뭐 내가 특수문자까지 넣었어요. 뭐 물결 다양한 특수문자까지 넣어도 우리는 256개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면 1바이트면은 1 곱하기 2의 8승이죠. 2의 8승은 256이에요. 256.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차는 1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차는 1바이트를 쓰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저장했지? 어떻게 저장했을까요? 여기 아스키 코드표라고 있어요. 아스키 코드표. 이게 뭐냐면은 여기 1번 적혀있죠. 1번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0에는 널이란 문자가 매핑되고 뭐 여기 65에는 A, 66에는 B, 67에는 C 이런 식으로 다 매핑을 시켜놓은 거죠. 이런 걸 아스키 코드표라고 하고 저희는 매핑을 시켜놓은 거예요. 차 A에다가 0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0이라고 저장하면 얘는 사실 값으로 0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하는 건 널이고 근데 예를 들어 차 B는 65라고 저장했어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사실 대문자 A가 되는 거죠. 대문자 A를 저장할 때 차 A는 65라고 저장해도 되고 또는 차 B는 이렇게 저장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명백하게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0이 의미하는 건 널이고 65가 의미하는 건 라지 A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같은 선언이 되는 거죠. 일단 아스키 코드표를 봤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본 게 정수, 실수, 문자에 대해서 봤는데 저희가 정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값을 어떻게 저장할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까? 제가 int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죠. 4바이트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4바이트. 그죠? 그럼 그냥 4바이트를 저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도대체 4바이트를 어떻게 저장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int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만큼 할당해 주는 거예요. 뭐 8 이렇게 해가지고 총 8비트 4개. 즉 저희는 32비트를
사용하게 돼요. 32비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보면은 여기 한 데이터는 01, 01, 01밖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이란 값을 저장하려고 해요. 이진수를 표현해서 저장하면 되는데요. 10, 10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01, 01 하고 다 0을 저장해 놓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일할 거예요. 저희가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뭐 1을 저장하기 2. 여기 보면 1, 2, 4, 8 해가지고 2 더하기 8에서 10이에요. 2 더하기 8에서 10이고 뭐 1을 저장할 때는 간단하게 0, 0, 0, 1, 2 해가지고 1 이렇게 저장하면 되고 0을 저장할 때는 0, 0, 0, 0 해가지고 다 0을 저장하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 뭐냐? 마이너스를 저장하고 싶어. 마이너스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저장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컴퓨터 만든 사람이야. 처음 컴퓨터 만든 사람인데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값을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거예요. 10, 0, 1, 뭐 20, 30 이런 값을 저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장하면 될까? 내가 마이너스 저장하고 싶어. 마이너스 20. 이걸 어떻게 저장하면 될까? 어떤 형식으로 저장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 메모리랑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우리 한번 여기 있는 첫 번째 비트를 한번 부호를 나타내는 비트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0이면은 양수고 1이면은 음수를 표현하게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뭐 맨 처음에 할 때는 10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다 0, 0, 0, 0 이렇게 저장하면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거를 1로 바꾸면 될까요? 그럼 1로 바꿔봅시다. 1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집중 잘 하셔야 됩니다. 보면은 0, 0, 0, 0, 0, 0, 1, 0, 1, 0이 10이었어요. 그죠? 그럼 내가 1, 0, 0, 0, 0, 0, 1, 0, 1, 0은 마이너스 10이었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얘를 더했을 때 1, 0, 0, 0, 0, 0, 0, 0, 1, 0,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가 되냐? 1, 2, 4, 8, 16. 4 더하기 16 해가지고 20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둘이 더했을 때 내가 지금 규칙 하나 정했죠. 규칙 1. 맨 처음 비트를 부호를 저장하는 비트로 하자. 부호 저장. 그죠? 부호 저장은 비트로 하자. 이렇게 해서 부호를 저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로 했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고 했더니 생긴 문제는 뭐였죠? 더했을 때 더하기가 안 되네? 뭐 뺐을 때도 빼기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혹시 2의 보수, 1의 보수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거의 보수 값을 구해볼 거예요. 보수는 뭐냐면 반대되는 값. 예를 들어 0, 0, 0, 0, 1, 0, 1, 0. 이게 원래 값이라고 하면은 얘가 10이에요. 10. 그러면은 10의 1의 보수는 1, 1, 1, 1, 1, 1, 0, 1, 0,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호를 다 반대시켜 놓은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걸 1의 보수라고 해요. 1의 보수. 그리고 2의 보수는 뭐냐? 2의 보수는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0, 1, 0, 1,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1을 더해주면은 1 더해서 여기가 0 되고 1이 올라가죠. 1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가 1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예쁘게 써드릴게요. 보면은 맨 처음에 1, 0, 1, 0 있었어요. 그리고 얘를 1의 보수 취하면은 1, 0, 1, 0, 1, 1 이렇게 되죠. 부호를 반대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을 더해 1. 그러면은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여기가 0이 되죠. 그리고 여기 하나 올라가요. 1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1, 0, 1, 1, 1이 되죠. 그러면은 얘는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2의 보수. 10에 2의 보수값이 되는 거예요. 10에 2의 보수값이 되는데 얘는 1, 0, 1, 0에 더했어요. 그러면은 0, 1, 1 올라가서 0 되고 1 올라가서 0 돼요. 그리고 또 1이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0 되고 0 되고 0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1.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끝까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끝까지. 그럼 내가 쭉쭉쭉쭉쭉쭉 32비트가 있으면은 32비트가 쭉쭉쭉쭉 다 0이 되겠죠. 0이 되다가 32비트 바깥에가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 32비트만 읽었었는데 얘 바깥에 나갔죠. 나간 비트는 안 세요. 이걸 바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걸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버플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수랑 양수를 서로 더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를 뭐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1의 보수하죠. 1의 보수. 이게 얘네 둘을 더하면 다 11111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0000 1010이었어요. 이거를 다 반대되는 값을 했죠. 당연히 더했을 때는 다 1111 나오죠. 다 1111 나오는 데에서 여기서 더하기 1을 했어. 그럼 뭐가 돼? 당연히 0이 되죠. 다 0이 되죠. 다. 쭉쭉쭉 0이 되죠. 그리고 바깥에가 다 000이 되고 마지막에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버플로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런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음수를 저장하게 된 거예요. 뭐 인트형이나 뭐 롱이나 롱롱 또는 문자형을 저장하는 차형까지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뭐 플롯이나 더블 같은 거는 이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플롯이나 더블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여기는 뭐 지수, 여기는 가수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1111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뭐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 2111 이런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플롯보다는 좀 더 저장하는 데이터는 많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변수를 정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 컴퓨터 구성할 때는 뭐 CPU가 필요하다. 또는 뭐 메모리가 필요하다.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 뭐 이걸 꽂을 메인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얘의 전원을 공급해줄 파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뭐 맨 처음에는 얘 두 개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와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디스크를 놓자.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느리다. 너무 느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메모리란 중간 다리를 넣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저장 장치들을 어떤 식으로 쓸지 이제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걸 정하는 거죠. 이런 거. 자료형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 자료형을 정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저장할지 메모리의 활용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자료형의 관점에서 본 거죠. 데이터의 관점. 인트를 왜 자료형이라 부르냐면은 우리 데이터 자료를 저장하는 형태 해가지고 자료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볼 건 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죠. 프로그램.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프로그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